밀가루는 불속을 지나야 빵이 됩니다. 사람도 그럴까요? 제 인생도 그랬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버림받은 날, 그녀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김순애. 올해 55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기적의 빵집 사장님이라고 부르지만 5년 전만 해도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28배 결혼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제과 기술자였고 저는 그저 빵 굽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30에 우리는 작은 빵집을 열었습니다. 행복 베이커리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때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죽을 하고 오븐에서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사장님, 오늘도 빵 맛있어요. 라고 할 때마다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2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빵을 굽고, 함께 손님을 맞이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너희 부부는 정말 금슬이 좋다고 할 때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즘 거래처 미팅이 많아서라고 했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사이인데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갔습니다. 그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그 아줌마랑 정리할 거야? 기다리기 힘들어. 저는 그 메시지를 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아줌마가 접니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 아줌마였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남편은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의 휴대폰을 왜 봐? 프라이버시도 없어. 그날 밤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아니, 싸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물었고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 늘 하던 대로 가게에 갔습니다. 오늘도 빵을 구워야 했으니까요. 재료를 사야 해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금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5시 반에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시 전화했습니다. 또 꺼져 있었습니다. 10번을 걸었지만 남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신발장에는 남편의 신발이 한 켤레도 없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봉투를 봤습니다. 편의점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남편의 결혼 반지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나는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너 같은 여잔 내 인생의 짐이야. 빚은 네가 알아서 해. 저는 그 쪽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너 같은 여잔 내 인생의 짐이야. 2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짐이라고. 그날 새벽 저는 밀가루보다 더 하얗게 식어버린 제 마음을 봤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사흘 뒤 첫 번째 독촉 전화가 왔습니다. 김순애 씨, 대출금 상환일이 지났는데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은행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5천만 원. 다음 날 다른 은행에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3천만 원. 그 다음 날은 사채업자였습니다. 3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50살 여자에게 1억 1천만 원은 평생이었습니다. 한 달 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20년을 지켜온 행복 베이커리의 마지막 날, 저는 혼자 가게를 청소했습니다. 오븐을 닦고 선반을 닦고 유리창을 닦았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서 유리창이 자꾸 흐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간판을 내렸습니다. 행복 베이커리라는 5글자가 제 손에서 떨어질 때 저는 20년이 끝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집도 팔았습니다. 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반지하 월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겨우 넉 평. 화장실 불을 켜면 부엌이 환해지는 그런 방이었습니다. 일을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50살 여자를 원하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편의점도 식당도 카페도 모두 죄송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결국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오피스텔을 청소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을 지나가다가 빵집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단골로 다니던 빵집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갓 구운 식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빵을 구우던 시절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오븐을 열 때마다 밀려오던 따뜻한 공기, 손님들의 미소, 남편과 함께 웃던 시간들. 그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그때 빵집 사장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 순애 씨 아니에요? 오랜만이네요. 저는 당황해서 인사만 했습니다. 요즘 빵은 안 만들어요? 순애 씨 단팥빵이 정말 맛있었는데.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안녕히 계세요. 라고 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빗물이 내렸습니다. 우산이 없어서 그냥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차피 젖은 마음인데 몸이 젖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반지하 방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에는 초라한 50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젖은 머리카락, 낡은 옷. 이게 나야? 20년 전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밝게 웃던 그 여자는 어디 갔을까요? 거울 속의 여자는 너무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새벽, 똑같은 청소, 똑같은 반지하 방. 제 인생은 반복이었습니다.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는 반복.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청소일이 일찍 끝나서 도서관에 갔습니다. 에어컨도 나오고 공짜니까요. 책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자리에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읽고 계신 책 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과제빵 백과사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아가씨, 빵에 관심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50살을 아가씨라고 불러주시다니. 네, 예전에 빵집을 했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나도 제과점을 40년 했어요. 지금은 은퇴하고 가끔 제과학원에서 가르치고 있지만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영자 선생님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셨습니다. 75살이셨지만 눈빛만큼은 20살 같았습니다. 빵은 말이야, 온도로 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굽는 거야. 내가 40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이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춘혜 씨, 아직도 빵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해 보지, 그래요? 선생님,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돈도 없고 자신감도 없어요. 나이? 나봐요. 75에도 빵 굽는데. 돈, 손만 있으면 돼요. 자신감, 그건 하다 보면 생기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제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원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배워봐요. 월급은 많지 않지만 무료로 가르쳐 줄게요.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요즘 트렌드도 배우고 그러다 보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길 거예요.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한 번 실패했는데 또 실패하면 어떡하죠? 하지만 이 선생님의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믿음이 가득했으니까요. 선생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해봐야 알지. 안 해보고 어떻게 알아? 그래서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51살에 빈손으로. 낮에는 청소 일을 하고 저녁에는 제과 학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에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반죽을 만지니 손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밀가루와 물의 비율, 반죽을 치대는 힘, 발효 시간. 제 손은 20년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선생님은 저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프랑스식 바게트, 이탈리아 포카치아, 독일 프레첼. 제가 모르던 세계였습니다. 춘혜 씨, 빵은 계속 진화해요. 20년 전 기술로는 지금 시대를 못 따라가요. 새로운 걸 배워야 해요. 저는 마치 학생처럼 공부했습니다. 유튜브로 해외 제빵사들의 영상을 보고 도서관에서 제과 책을 빌려 읽고 메모장에 레시피를 적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춘혜 씨, 순혜 씨만의 특별한 빵이 뭐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빵.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던 빵. 단팥빵이요. 제 단팥빵은 다른 집하고 달랐어요. 직접 팥을 삶아서 설탕은 적게, 소금은 조금만 넣었거든요. 그래서 단맛이 과하지 않고 깔끔했어요. 그거예요. 이 선생님이 손뼉을 치셨습니다. 바로 그게 순혜 씨의 무기예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단 빵을 싫어해요. 건강을 생각하죠. 순혜 씨의 단팥빵, 그게 승부수예요. 저는 그날부터 단팥빵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예전 레시피를 기억해내고 거기에 새로운 기술을 더했습니다. 빵 반죽에 통밀을 섞고 팥소에는 유기농 흑설탕을 썼습니다. 100번도 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벽한 단팥빵이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이 한 입 드시더니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거야, 이게 바로 순애표 단팥빵이야.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청소 일을 그만두고 학원에서 정식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빵을 만들며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제게 물으셨습니다. 춘혜 씨, 이제 준비됐어요? 무슨 준비요? 다시 시작할 준비. 춘혜 씨만의 빵집을 열 준비. 저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돈이 없어요. 가게 보증금도 없고 기계 살 돈도 없어요.
그럼 작게 시작하면 되지. 요즘은 온라인으로 주문받아서 집에서 만들어 배달하잖아요. SNS 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니 페이스북이니 하는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워요. 이 시대에는 SNS가 가게보다 중요해요. 이 선생님은 손녀딸을 불러서 저에게 SNS 사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0살 대학생이 51살 아줌마에게 인스타그램을 알려주는 모습이 우스웠지만 저는 진지하게 배웠습니다. 할머니, 사진이 제일 중요해요. 빵 사진을 예쁘게 찍어야 해요. 그리고 스토리를 올리고 해시태그를 달고.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매일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저는 준비가 됐습니다.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순애의 단팥빵이라는 이름으로. 첫 게시물은 제가 만든 단팥빵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52살에 다시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가게를 잃고 모든 걸 잃었지만 빵을 만드는 제 손은 살아있습니다. 20년의 경험과 새로운 열정으로 여러분께 건강한 단팥빵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첫 주에는 팔로워가 15명이었습니다. 대부분 학원 사람들이었죠. 주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빵 사진을 올렸습니다. 반죽하는 과정, 발효되는 모습, 오븐에서 갓 나온 빵. 그리고 제 이야기도 조금씩 썼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팔로워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단팥빵 6개 주문할 수 있을까요? 설탕이 적다고 하셔서 어머니 드리려고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빵을 포장했습니다. 예쁜 종이 상자에 담고 손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담아 구웠습니다. 순에 올릴. 이틀 후 그 손님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요. 단맛이 적당하고 빵이 부드럽다고 하시면서 또 주문하래요. 감사합니다. 그 댓글을 보고 저는 울었습니다. 1년 만에 받는 칭찬이었습니다. 주문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하루에 한두 개씩. 많지 않았지만 저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모든 빵에 손편지를 넣었고 신선도를 위해 주문이 들어오면 그날 바로 구웠습니다. 3개월 후 하루에 10개씩 팔렸습니다. 6개월 후에는 20개. 1년 후에는 50개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팔로워는 5,000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렸습니다. 순애님의 이야기를 보면 힘이 나요. 50살에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단팥빵 맛도 좋지만 순애님의 손편지가 더 감동이에요. 어느 날 한 젊은 여자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순애님, 저도 최근에 이혼했어요. 42살에 혼자가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요. 그런데 순애님 이야기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께 답장을 보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51살에 시작했잖아요. 늦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응원할게요. 그런 메시지들이 점점 많이 왔습니다. 이혼한 사람, 남편에게 버림받은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 제 이야기가 그분들에게 힘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단순히 빵을 파는 게 아니구나. 희망을 파는 거구나.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팔로워는 5만 명이 넘었고 하루에 200개씩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보조 2명을 고용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는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서 작은 작업실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TV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혜님의 이야기를 방송하고 싶습니다. 50살에 다시 시작해서 성공한 이야기,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줄 것 같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TV에 나간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촬영 날, 저는 떨렸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PD님이 물었습니다. 준혜 씨, 남편이 떠났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기분, 그때의 절망, 죽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50살에 빈손이 된 제가 한심했고, 부끄러웠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에는 초라한 여자가 서 있었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끝낼 순 없어. 나는 20년을 빵을 구웠잖아. 내 손은 살아있잖아.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PD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만약 지금 남편을 다시 만난다면 뭐라고 하고 싶으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할 것 같아요. 네. PD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렸기 때문에 나는 나를 발견했어요. 당신의 아내로 살 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하지만 혼자가 되고 나서 나는 순애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이 순애는 당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더라고요. 방송이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하루 만에 10만 명이 늘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메시지였습니다. 준혜님 덕분에 용기 얻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남편한테 맞고 살았는데 오늘 집을 나왔어요. 준혜님처럼 살고 싶어요. 55살에 창업 준비 중이에요. 준혜님이 해냈으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메시지들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있다는 걸.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손님인가 싶어서 어서 오세요라고 했는데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민수였습니다. 4년 만에 보는 남편. 아니, 이제는 남편이 아니죠. 전 남편. 민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되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옷차림도 초라했습니다. 준혜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를 바라봤습니다. TV에서 봤어. 너 정말 대단하더라.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가 존댓말을 하자 민수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혜야,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미쳤었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저는 가만히 서서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도 다 끝났어. 그 여자도 날 버리고 갔어. 돈도 다 날렸고 지금은 고시원에서 살아. 준혜야,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 다시. 커피 드실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꾸운 단팥빵을 접시에 담아서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먹어보세요. 민수가 단팥빵을 한 입 빼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예전에 내가 만들던 그 단팥빵이야? 비슷하지만 달라요. 예전 것보다 훨씬 나아졌죠. 4년 동안 저도 많이 배웠거든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준혜야, 나도 빵 만드는 기술 있잖아. 우리 다시 같이 하면 안 될까? 내가 도와줄게. 우리 예전처럼.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 씨. 왜 민수 씨야? 나 민수잖아. 내 남편. 전 남편이죠. 4년 전에 당신이 끊은 관계예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떠난 날, 저는 죽고 싶었어요. 정말 죽고 싶었어요. 50살의 빈손으로 남겨진 제가 너무 비참했거든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너는 내 인생의 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세요?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당신이 옳았어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짐이었어요. 아니, 당신에게 제 인생을 짐으로 만들었어요. 20년 동안 저는 민수의 아내로만 살았거든요. 준혜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동업자였을 뿐이에요. 저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떠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나를 만났어요. 준혜라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이 사람은 빵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걸 좋아하고 다시 일어서는 힘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준혜야. 그래서 당신에게 고맙다고 하고 싶었어요. 당신이 저를 버렸기 때문에 저는 저를 찾았거든요. 당신이 저를 망가뜨린 게 아니라 저를 자유롭게 해준 거예요. 민수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당신도 후회하고 계시겠죠. 하지만 저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니, 용서는 했지만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준혜야, 제발. 민수 씨, 저는 이제 행복해요. 제 힘으로 일어섰고, 제 손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당신의 도움도, 당신의 사과도 필요 없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값은 받지 않을게요. 단팥빵도 가져가세요. 그리고 더 이상 오지 마세요. 저는 이제 다른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그가 돌아봤습니다. 준혜야, 나 정말 후회해. 너를 잃은 게 내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제가 할 말이 아니에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책임지는 거니까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만 집중할 거예요. 민수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4년 전 남편이 저를 버렸을 때 저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 진짜 인생의 시작. 그날 저녁 저는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습니다.
오늘 전 남편을 만났습니다. 4년 만에요. 그는 다시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거든요. 과거로 돌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당신을 버렸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이 당신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그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순애님, 진짜 멋있어요. 저도 오늘 용기 내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요. 50살에 다시 시작하는 순애님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울었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한남동에 작은 빵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애 베이커리라는 이름이죠. 20평짜리 작은 가게지만 제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성이에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예전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청소를 하러 가는 게 아니라 빵을 구우러 갑니다. 오븐을 예열하고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습니다. 오븐 문을 열 때마다 밀려오는 따뜻한 공기, 그 향기. 4년 전에는 영원히 잃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을 저는 다시 되찾았습니다. 가게에는 매일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단팥빵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지만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제는 45살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순애님, 저 한 달 전에 이혼했어요. 순애님 이야기 보고 용기 냈어요.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저도 51살에 시작했잖아요. 늦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이에요. 그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근데 너무 무서워요. 실패하면 어떡하죠? 실패해도 괜찮아요. 저도 수백 번 실패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면 돼요. 우리는 그럴 힘이 있어요. 지난주에는 60살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순애 씨, 나 너무 늙었죠. 60에 새로 뭘 시작하기엔. 저는 웃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학원 선생님은 75에도 빵 굽고 계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요즘 저는 재기 프로젝트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이혼했거나 사업에 실패했거나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을 무료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 달에 3명씩 제 가게에서 제과 기술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 마케팅도 창업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제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제가 도와줄 차례예요. 어제 이영자 선생님이 가게에 오셨습니다. 이제 78이 되셨지만 여전히 눈빛은 20살 같으세요. 순애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4년 전 도서관에서 만난 그 초라한 여자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아니에요. 순애 씨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건 시작할 기회를 준 것뿐이에요. 그 기회를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건 순애 씨예요. 선생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순애 씨, 빵은 온도로 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굽는다고 했잖아요. 순애 씨의 빵이 특별한 이유는 순애 씨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아픔을 이겨낸 사람의 마음, 다시 일어선 사람의 용기. 그게 빵에 담겨 있어요. 저는 선생님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이 밝아옵니다. 저는 오늘도 오븐을 켜고 반죽을 치대고 빵을 굽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4년 전 그날 남편이 떠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저는 아마 지금도 행복 베이커리에서 남편의 그림자로 살고 있었겠죠. 준혜라는 사람은 발견하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날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으니까요. 버림받는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서 버림받으면 세상이 끝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버림받는다는 건 새로운 시작의 기회라는 걸. 누군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그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버림받았다면 그건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진짜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 나이가 많다고 느끼신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51살에 시작했어요. 늦은 건 없어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이 순간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포기할 건가요? 아니면 다시 일어설 건가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오븐에서 빵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이 열을 받아 부풀어 오르고 황금빛으로 변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인생이라는 불속을 지나 단단해지고 빛나게 됐습니다. 밀가루는 불속을 지나야 빵이 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완전히 구워진 빵입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단단하고 따뜻한 빵.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구워지는 걸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오븐 속에 있나요? 뜨겁고 힘든가요? 괜찮아요. 조금만 더 견디세요. 당신도 곧 황금빛으로 빛나게 될 거예요. 저는 55살 김순애입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모든 걸 잃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믿으세요. 밀가루는 불속을 지나야 빵이 된다. 나도 그랬다. 인생이 나를 구원했고, 지금의 나는 내 손으로 다시 반죽한 인생이다. 여러분의 인생도 아름다운 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